안녕하세요. 김대성 강사입니다.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이죠. 지방직 9급 시험에 응시하셨던 분들은 우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는 분들은 문제의 출제 방향이라든지 출제 내용을 보고 앞으로 공부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전형적인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기출 지문들로 구성된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충실히 준비를 하신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른바 정답 지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행정입법인데요. 1번 지문 그 자체 정답 지문이죠. 조례라는 첫 번째 단어에 조례 두 글자 동그라미 하시고, 조례에 대한 법률 외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조례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대본이지요. 참고로 조금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하나 더 있죠. 공법적, 단체의,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이 두 가지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 지문 불영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 여기까지 그대로 밑줄 처리하시고, 가장 최근에 모의고사에도 말씀드렸죠. 이른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그 논점인지 몰라서 찾지 못해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선명하게 준 문제에 속합니다. 불영 형식, 형식상으로는 법규 명령인데 제재적 처분 기준, 제재적 행정 처분의 기준, 똑같은 단어 생각나죠? 재량 준칙, 행정 규칙. 즉 형식적으로는 불영인데 내용은 행정 규칙이네. 이걸 뭘로 보더라? 우리 판례는 대통령령은 무조건 법규 명령으로 보고 총리령 불영은 행정 규칙으로 보더라. 따라서 법규성이 있어서 X,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에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X. 여기서 정답이 끝나버렸죠. 실전에서라면 자신 있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문, 이건 반대네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고, 고시 첫 번째 단어 밑줄 처리나 동그라미 하시고, 시험 지문에 고시는 매년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면 냅다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시고, 고시가 법령에 키워드 나오네요. 수권 밑줄, 법령을 보충 밑줄, 그리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근거 법령과 결합 밑줄, 키워드 다 나왔죠. 고시는 족보상으로는 행정규칙인데 근거 법령에 의해서 수권을 받고, 그리고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보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규 명령으로 변신을 하더라. 마지막 세어절 밑줄 처리하시죠. 법규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것 말고는 틀린 지문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없더라. 경우에 따라서 맞는 지문 정답 지문으로도 나오는 정답 대본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문, 첫 번째 줄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여기서 키워드 위임 범위를 벗어나까지, 이 키워드 나오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다,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똑같은 말. 미친 법률, 미친 명령이라는 거죠. 즉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에 무효이다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줄에도 네 번째 어절에 밑줄 처리 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 키워드 다 나왔죠. 그러면 무효이다. 2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이거 A급 정답 대본이죠. 여기서 정답으로 안 냈지만 매년 무조건 나오는 지문입니다.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키워드죠. 밑줄 처리해야 되죠.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요건 무조건 주는 단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 별개다 별개. 부담에 대해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행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사법상 법률행위 부담이 무효이라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행위 당연히 무효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 무효이다. 마지막 단어 X, 별개라고 생각이 나시면 훌륭하신 것이고, 그게 기억이 안 났다, 별개라고 메모하시고 암기하시죠. 매년 무조건 나오는 지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 좀 좋은 지문은 아니지만 오히려 요거는 해설에다가 한 3줄 괄호로 묶어 두시죠. 부담의 사후 변경은 언제 되느냐? 그대로 암기하시면 좋겠지만 암기 못하더라도 3 플러스 알파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부담의 사후 변경은 우선 첫 번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마지막 줄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이걸 약간은 억지스럽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는데요. 출제위원도 이걸 정답으로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들러리 지문으로 냅니다. 즉 사후 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로 3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예, 동그라미 3번 지문. 요즘은 좀 뜸하지만 2016년까지는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왔던 정답 대본입니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슬러시 끊어두시고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밑줄 처리하시고 예,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있다 X. 마지막 결론만 묻습니다. 사법상 계약의 형식도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문. 이것도 사골 같은 많이 출제되었던 정답 지문이죠. 기간. 첫 번째 줄에 9번째 어절에 기간 동그라미 하시고 기간은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밑줄 처리하시고 예, 없다 동그라미. 여기서는 맞는 지문 정답 지문으로 냈죠. 아시다시피 부관 중에서 오로지 부담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나머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놈 중에 가장 잘 나오는 놈이 지금 보시는 기간 또는 기한 똑같은 말이죠. 이놈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더라. 예, 3번 문제 재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인데요. 우선 기억, 운수 내지는 운송 나오면 냅다 밑줄이나 동그라미 해야 되죠. 운수, 운송 나오는 순간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특허, 자동적으로 재량, 자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까지. 따라서 기억, 기호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기억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니은 예,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요. 요 문제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예, 기존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서울시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과거 서울시에서 이런 류의 문제를 좋아했습니다. 특허 골라라, 인거 골라라, 재량 골라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는 예, 재량이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참에 좀 암기하시면 좋겠고요. 예, 디귿 같은 경우는 처음 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예,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출제가 되었죠. 기호 동그라미 하시고 예, 체류 자격 변경 허가는 특허. 그래서 아마 추측 건데 기억 리을은 알고 있을 건데 예, 1번, 3번, 4번 중에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출제된 문제에 이미 기출 문제집에도 당연히 실려 있는 그 지문을 암기하셨던 분이라면 3번, 4번 중에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예,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출제되지 않은 걸 하나씩은 끼워 넣어서 출제하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기출 지문을 거의 90% 이상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한 문제는 좀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출제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귿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복직 명령은 예, 기속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그렇게 자책하지 않고 이참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눈에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4번 문제,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죠. 동그라미 1번 지문, 계약직 공무원 첫 번째 단어 밑줄이나 동그라미 하시고 이 단어 나오면 계약직 공무원 자동적으로 공법상 계약, 그러면 자동적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 행정절차법 절대 안 적용.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의 동그라미 하시고.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 예, 요거는 조금 생소한 지문일 수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총장으로 임용 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임용 행위 자체로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예, 물론 정답과 관련 없는 지문이니까 실전에서라면 파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정답 지문을 줄 테니까. 다만 요거 좀 재미난 판례이기 때문에 해설 한번 체크해 두시죠. 요 판례 이른바 그 서울대학교 총장 사건으로 불리는 성낙인 총장 사건인데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그런 출제될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A급으로 출제될 지문들이 출제되지 않고 예, 다른 논점을 약간 들러리로 출제를 했는데요. 해설 한번 보시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한테 제청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서울대 총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데요. 시험과는 좀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서울대학교 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교수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럼 교수님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보통 총장으로 임명해 왔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데 이 사안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신 분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총장으로 제청한 겁니다. 그러자 가장 많이 득표를 한 분이 왜 내가 총장 후보자로 제청되지 않았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참고로 그분은 현재 총장님입니다. 예, 여튼 그 사안에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교육부 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는 경우, 즉 투표에서 넘버원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제청한 거죠. 그러면 이분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한테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하는지 나한테 이유 제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줄에 배제한 후보자에게 윤리 위반, 선거 부정, 그 밖에 비위 행위 등과 같은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왜 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제청했느냐 이렇게 말해줄 의무는 있다, 원론적으로. 그러나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만약에 네가 범죄를 저질러서 안 된다, 넌 이런 부적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유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 총장이라는 건 뭔가 나쁜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니죠. 더 훌륭한 사람을 뽑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훌륭하냐라는 건 이분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말만 하면 됐지, 네가 이러한 이유로 덜 훌륭하다 이런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판례의 취지인데요. 계속 보시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제청하는 경우라면 이는 후보자의 경력, 인격, 능력, 대학 운영 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장 임용의 적격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 결과를 수치화하거나 이유 제시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더 훌륭하다라는 건 물론 당사자는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는 행위 자체가 그가 총장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정성적 평가 결과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여기서 밑줄 처리하시죠.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계속 밑줄 처리하시죠.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 항목이나 고려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더 자세히 밝힐 의무까지는 없다.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이, 이때까지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을 총장으로 임용 제청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총장을 누구를 임명할지는 교육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재량 행사에서 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몇 점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더 점수가 낮아서 제외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라는 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일 뿐, 그러한 참고사항을 고려해서라도 더 훌륭하다라고 판단되는 분이 있으면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이유 제시를 할 필요는 없다. 그거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이 판례에서는 이거 말고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라고 모의고사 등 기출문제 해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 그 자체가 처분이다, 처분. 요거 한번 정답 지문으로 출제되었죠.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마치 끝판왕, 소멸, 이런 논리 구조로 더 이상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왜 나를 제외해서 제청했느냐라는 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임명했으니까, 나는 거부되었으니까 대통령의 제외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흡수 소멸 논리. 그래서 그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요거는 약간 강론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아마 총론에서는 정답 지문은 안 낼 것 같은데, 참고로 공무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인사권자가,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공무원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임명을 했다. 그럼 그 이후에는 교육부 장관의 제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경우 피고는 여전히 교육부 장관이다. 그리고 맞는 지문, 정답 지문 나올 수 있는 게 교육부 장관의 제외 행위는 흡수되어 소멸한다. 요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요것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린 분명히 들러리 지문으로 줬어, 다음번에는 정답 지문으로 내도 할 말 없어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정답은 너무 밋밋하네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동그라미 하시고, 행정절차법 X죠. 직위해제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7년 동안 매년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미친 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8년을 채운 게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재가 누락되면 그 자체 위법하다. 그렇죠. 5번 문제 보시면, 기억 비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이다. 요새 이런 지문 내는 걸 교수님들이 좋아한다 그랬죠. 왜? 여러분들이 판례 문구 내지는 조금 뭔가 문제가 되고 예리한 지문들은 어렵게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맞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내면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멈추어서 시간을 끌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선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근데 선명하게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파스.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문들을 줄 거다라는 믿음으로 처리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박스형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뭔가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 바로 위의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모르면 지나가고 정답과 관련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마지막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걸 OX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맞는 지문 처리하시면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처리하시면 적게는 80%, 많게는 90%까지 맞아떨어집니다. 실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거, 나만이 아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높게 받겠다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정답 지문들을 충분히 잘 암기를 하고 이미 나왔던 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점수를 100점을 다 받는 게 아니라면 모든 과목 마찬가지 필연적으로 적어도 2문제에서 3문제는 찍기 마련입니다. 찍었을 때 얼마나 정답 확률을 높이느냐, 이게 오히려 합격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과 기출문제를 숙지를 하셨다면 그 뒤에 기출문제를 반복하거나 모의고사라든지 문풀 이런 과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찍느냐라는 것도 아울러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억 일단은 지나가셔도 상관없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나온 A급 정답 대본이죠. 정말 쉽게 정답 던져주는 키워드 첫 번째 줄에 끝단어 위법 동그라미 하시고 위법한 경우에 그 바로 밑에 두 번째 줄의 끝부분 자기구속 X죠. 위법한 경우에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평등원칙 적용되지 않고 자기구속의 원리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도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정답 지문이 됩니다. 니은 기호에는 X 처리하시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디귿도 여러 번 출제된 거죠. 국가가 이명 결격 사유, 결격 사유 4글자 또는 이명 결격 사유 6글자 어쨌든 동그라미 하시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냥 결론 하나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 어떤 보호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공무원으로서는 무효입니다. 연금 퇴직금도 못 받고요.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말도 못합니다. 36년이 지나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는 무효다. 그래서 이명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였다가 나중에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임용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X. 그래서 36년 만에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주장 안 받아들여주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이 취소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임용 취소를 통해서 당신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못했다.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러한 실효의 원칙이라든지 신의칙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더라. 그냥 무조건 공무원으로서는 절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디귿 기호에 X 처리하시면 사실은 정답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처리하라라고 제시한 문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을 굳이 보자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지막 서술어 한 4어절 밑줄 처리하시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는 단어를 줄 때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사가 아니니까 판단하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주더라. 어떤 키워드? 첫 번째 줄의 끝부분 밑줄 처리하시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법한 거죠.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판단하는 문제는 A급 내지는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단지 진입도로. 허허벌판에 주택단지를 새로 만들면서 도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건 네가 닦아라. 이건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 그거 말고는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놓고 지문에서 주더라.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판단이 아니라 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 기호에도 동그라미 처리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거 계속 그냥 맞는 지문 들러리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 괄호로만 묶어두시죠. 언제 한 번은 간접 추출 형태로 맞는 지문 정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를 갖는 것이다. 대물적 허가란 건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건축 허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주, 소유주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만 한다. 이게 진정한 소유자인지 너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심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유권 부분은 법원의 정권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소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등기부가 중요한 거죠. 등기부.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가 소유관계를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고 이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바 따라서 건축허가 뭐 팔아넘기고 말고 할 때 일단 첫 번째 팔아넘길 수 있다. 왜? 대물적 허가니까. 그리고 이놈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뭐 이런 건 우리는 모르겠다. 형식적으로만 서류상으로만 심사하겠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 동그라미 2번 지문 뭐 이건 B급이긴 하지만 정답 대본이죠. 횡단보도라는 두 번째 어절 동그라미 하시고 횡단보도 일반 처분이다. 맞는 지문 처분이 아니다. 틀린 지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처분도 처분이죠. 교수님들이 예로 자주 드시는 사례는 잠수교 통행금지 해제 사건. 시험에 나오는 사건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이거 처분이더라. 그래서 횡단보도라고 나오면 그거 말고는 물을 논점이 없습니다. 마지막 단어 처분이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예,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요. 변상금 징수, 아무거나 변상금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어절 또는 끝단어 변상금 밑줄 처리하시고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지는 기속행위다. 마지막에 기속행위다. 밑줄 처리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재량인지 기속인지를 구분하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법 문헌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유리한 건 재량으로 보고 불리한 건 기속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불리한 사례 기속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요겁니다. 근데 정답은 4개는 교수님도 좀 깔짝지근해서 예, 들러리로 냈는데요. 과거에는 지방직에서 이거 정답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덜 내는 게 불리한 거라고 해서 무조건 기속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불리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여러 개의 불리한 처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영역에서는 재량이 인정되겠죠. 이것도 역시 B급 내지는 C급이긴 하지만 정답 질문 나온 적이 있는 것이 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이다. 재량. 이유인즉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다른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알 필요 없지만 왜 그렇지? 대집행은 건물을 철거해 버리는 거죠. 그 자체에 가장 세고 국민한테 침해를 크게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대집행과 다른 처분은 필연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과거 지방직에서 대집행 재량이야 기속이야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방직 7급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지방직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집행 이건 재량, 변상금 기속 이걸 좀 눈에 발라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요새 양심이 있어서 이걸 정답으로 내는 것은 최근에는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공유 수면의 점용 밑줄 처리하시고 이거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 특허, 자동적으로 재량, 자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에 붙일 수 있다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아니라 X.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다. X죠.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은 허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을 축약하자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허가다. 틀린 지문이죠. 예,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런 정답 대본이고요. 7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통째로 그냥 괄호로 묶어 두시죠. 정보 공개는 거부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률상 이익 내지는 권리 구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틀린 지문 낸 적도 있습니다. 정답으로 추가적으로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한다. 틀린 지문. 2번 지문 이건 정답으로도 잘 나오죠.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의 금지 행위 해제 결정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세어져 건너뛰고 회의록 동그라미.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해제하는 과정에서 해제해 줍시다. 해제해 주지 맙시다라고 회의를 한 그 자료들은 비공개해야 된다. 왜? 다른 사람한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회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롭게 회의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겠죠.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만 냅니다. 비공개. 그래서 두 번째 줄의 끝부분 마지막 줄에 비공개 동그라미 아니한다. X. 여기서 끝났죠. 3번 지문도 통째로 괄호로 묶어 두시고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비공개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에 비공개를 하는 경우라면 그냥 공익상 비공개입니다 하면 안 되고 특정한 사유를 이유로 비공개한다라고 구체적인 사유를 말해줘야 된다라는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키워드 따자면 첫 번째 줄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라는 두 어절 괄호로 묶어 두시고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이건 경우에 따라서 틀린 지문 만들 여지가 있으니까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개괄적인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예, 증명 책임인데요. 증명 책임은 항상 유리한 놈, 주장하는 놈이 증명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보를 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그 후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은 누가 주장할까? 공공기관이 주장하겠죠. 누구한테 유리할까? 공공기관한테 유리하겠죠. 그러면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네. 경우에 따라서 증명 책임은 바꿔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지문 정답으로. 그리고 보통 1년에 한 문제 이상은 증명 책임이라는 지문 자체는 무조건 출제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장하는 놈, 유리한 놈 이걸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충분하다. 예외 하나 있죠. 법률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깡패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무조건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을 진다. 예, 그거 기억해 나시면 좋겠고요. 예, 8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예, 그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올해 변호사 시험에 좀 세게 출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모의고사 때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예, 여기서 밑줄 칠하시죠.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까지 밑줄 칠하시고 그 다음 절차적 하자 X, 위법하게 된다 X.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소송은 아시다시피 항고소송,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이건 다른 소송이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길고 공소시효가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뭐 7년, 15년 이런 식으로 긴 반면 그리고 민사소송도 기본적으로 안날로부터 기산하더라도 3년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은 90일이라는 짧은 기간이 있고요. 실제 실태조사 이런 걸 하다 보면 행정소송 제기하고 싶었던 국민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기간을 놓쳐서 제기를 못했다. 예,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행정절차법 그리고 행정심판법에 규정을 두어가지고 마치 경찰관이 범인 체포하면 하듯이 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에 이러는 것처럼 공무원한테 처분을 할 때에는 이거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서 항고소송, 취소소송 이런 걸 제기할 수 있고요. 다만 제기를 하려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심판의 경우에는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알려줬다면 그게 이 지문이 묻는 바죠. 결론적으로 얼핏 생각하기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긴 거니까 절차상 하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건 절차상 하자 아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유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이유는 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날로부터 90일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무조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 심판으로 받아주겠다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절차상 하자 내지는 위법 사유, 취소 사유로 보지 않더라. 그래서 1번 기호에다가 X 처리하시고 예, 또 나올 수 있는 물론 이전에도 나왔지만 예,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2번 지문은 그 첫 번째 줄의 끝부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에 밑줄 처리하시고 예, 곧바로 불법행위 아니다. 그렇죠.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 처분이 위법한 거지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별도로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2016년, 2017년까지는 거의 매년 출제되던 A급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예, 요 근래에 다른 중요한 논점들이 더 많아서 조금 출제가 뜸한 것뿐이지 중요한 정답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3번 예,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인데요. 이른바 판결의 기속력. 어떤 분들한테는 한없이 쉬운 지문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출제를 하는데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 그 처분은 날아갔죠. 하지만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그래서 예, 그다음 두 번째 줄의 끝부분 행정청은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결론 말고는 틀린 지문 못 냅니다. 예, 그래서 절차상 하자로 취소 판결을 받았으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내용상 똑같은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에 충돌되는 거 아니죠. 예, 동그라미 4번. 예, 요거 나오면 만약에 정답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모의고사에 매년 출제를 하는 지문인데요.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즉
권한이 없는데 A라는 행정청이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논점과는 관계없지만 권한이 없어? 주체상 하자네? 무효네? 네. 무효이지만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그 무효인 외관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직권 취소를 합니다. 실무상. 그러면 이 취소 권한은 누가 있을까? 직권 취소는 누가 할까? 계속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처분을 한 처분청, 밑줄 처리하시고 처분청의 동그라미 아시죠? 이건 들러리 지문으로 냈지만 이거 틀린 지문 정답으로 냈으면 정답률이 뚝 떨어지는 지문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처리하시죠.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 물론 3번 지문, 1번 지문 이걸 아예 작정하고 정답으로 내겠다라고 했지만 4번 지문 만약에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속한다. 부드럽게 맞는 지문 같죠. 틀린 지문 정답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답으로 나온 지는 좀 오래되었습니다. 정답으로 나온 건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들러리로 나올 때도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수 있는 정답으로 나오면 오죽하겠나 싶죠. 9번 문제. 영업양도와 지위승계. 매년 나오는 논점이죠. 영업양도, 지위승계, 명의변경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되는 정답 지문이 4가지나 있죠. 첫 번째, 서로 똥물이 튀는 관계다. 즉 양도인의 제재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 서로 똥물이 튀는 관계. 그래서 양도인, 양수인 둘 중에 누가 잘못하면 제재 처분, 경우에 따라서 허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첫 번째 정답 지문. 두 번째, 양도, 양수 관계를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 세 번째 논점, 행정절차법에서 양도, 양수 관계는 법적으로 봤을 때 양도인이 권리를 잃어버리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에게 종전의 영업자에게 절차를 보장해 줘야 된다. 양수인 그러면 틀린 지문. 아니면 양도인에게 절차를 이행해 줄 필요가 없다. 틀린 지문 정답으로 나오고요. 네 번째, 첫 번째 논점과 관계가 되는데요. 서로 똥물이 튀는 관계라 그랬죠. 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상 이익은 누가 있느냐? 둘 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로 똥물이 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선입관을 만빵 가지시고 보시면 1번 지문 행정절차법 논점이 나오네요.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당사자, 즉 마지막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된다. 밑줄 처리 쭉 따라하시고 대본대로 나오죠. 이건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지문. 관할행정청은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처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좀 똥물이 튄다. 양도인에 대한 취소 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것도 역시 마지막 결론 말고는 출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건 양도, 양수가 아니라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인가와 달리 인가는 기본행위 따로, 인가 따로, 즉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반면 만약에 신고라면 양도, 양수 관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신고 수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고요. A급 정답 지문입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 행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양도자는 민사쟁송, 민사소송으로 나 억울하게 도장 찍었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계속 민사쟁송이 아닌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처리하시죠.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건 양도, 양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널리 신고에 있어서 A급 정답 지문이고요. 이제 4번 지문. 이게 마지막 네 번째 논점 가지고 정답 지문 냈는데요.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된다. 양수인에게도 귀속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영업 허가가 양도인한테 있는 거죠. 양도인 면허가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다른 지엽적인 논점 가지고 그래서 서로 똥물이 튄다라고 했을 때 누구 허가가 날아갈까? 있는 허가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도인이 허가를 넘겼는데 양도인이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양수인 허가가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인이 아직 허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영업을 합니다. 실제 왜 양수인이 영업을 하지? 아직 안 넘어갔는데 실제로 돈을 다 받으면 왜 흔히 실무상 인수인계라는 차원에서 양도인이 허가는 갖고 있는데 양수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양수인이 실수를 했다. 유통기한에 지난 음식물을 팔았다. 허가 명의자는 양도인이고요. 양도인한테 똥물이 튀어서 양도인의 허가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 게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양수인이 영업하다가 잘못해서 양도인 허가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양도인이 말하길
왜 내 허가를 날리냐?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제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자 판례가 말하길 아니 너가 책임져야지. 너한테 똥물이 튀거든. 네 허가 날리거든. 그래서 그걸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낸 겁니다. 양수인도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양도인도 책임을 집니다. 즉 양도인의 허가가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아마 추측건데 실전에서 좀 자신 없이 찍었을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거 다 전부 다 정답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간접 추출로 풀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답 포인트가 이거구나. 양수인한테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양도인한테도 당연히 귀속되는 거고 양도인 허가를 날린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정면으로 틀린 지문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빗겨서 틀린 지문 내는 걸 최근에 많이 내고 있죠. 10번 문제 보시면 일단 문제의 운송 밑줄 처리하시고 그 줄 끝에 과징금 밑줄 처리하시고 운송이니까 특허 문제 나올 수 있고 과징금이 나오는구나. 1번 지문 현실적인 위반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네, 딱 한 번 틀린 지문 나온 적 있지만 보통은 들러리 지문 나옵니다. 통째로 밑줄 처리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 매년 무조건 나오는 지문이죠.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X. 고의 과실이 필요한 경우는 벌, 즉 형벌과 질서벌 그리고 전혀 관련 없지만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고의 과실이 필요한데 그것 말고는 행정상 제재, 뭐 대집행이든 이행강제금이건 강제징수가 되었던 즉시강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건 지금 보시는 과징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고의과실이 필요 없다.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고의과실이 필요한 것이다. 쉽지만 매년 나오는 정답 지문입니다. 이것도 올해 또 나오면서 7년 연속 나오는 또 기염을 토하는 미친 정답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3번 그냥 관로로 묶어 두셔도 좋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과징금 부과 처분 돈 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돈 내라고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태료와 통고 처분 그건 별도의 불복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민한테 강제로 돈 내라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이것도 매년 무조건 나오는 지문입니다.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또 밑줄 처리하시죠.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어절 전부를 취소 동그라미. 틀린 지문 나올 때는 초과한 부분만 취소한다. 틀린 지문. 그래서 전부를 취소해야 되지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결과 즉 권력분리 원칙에 침해되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하면 과징금을 행정부에서 새로 정하는 그게 권력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매년 무조건 나오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렇게 10번 문제까지 보셨고요. 그냥 쭉 이어나가도 되겠지만 잠시 쉬었다가 1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배상인데요. 1번 지문, 작년에도 나왔던 정답 대본이죠. 이른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익보호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쭉 밑줄 처리하시죠.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마지막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의 동그라미. 결론 말고는 틀린 지문 못 내고 이건 키워드를 길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지문 정답으로 냈네요. 2번 지문 이것도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력적 행위, 비권력적 행위 다 포함된다. 보통은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인 작용도 포함된다. 뭐만 빼고?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만 빼고. 그래서 비권력적인 작용은 국가배상 요건인 직무의 포함 동그라미 않는다 X. 포함되지 않는다가 맞는 지문이려면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여야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문 역시 정답 대본인데요.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그냥 쭉 밑줄 처리하시죠.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계속 읽어보시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죠. 국가가 줘야 되죠. 국가가 공무원에게 돈을 줘야 된다. 정확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틀린 지문, 이렇게 틀린 지문은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라라는 취지로 출제를 했는 바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는 정답 지문에 나올 경우도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문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국가배상법 5조 책임과 관련해서 영조물 국가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영조물에 포함된다. 교재에서도 기출문제에서도 영조물 나오면 포함된다라는 단어의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영조물에 해당 마지막에 해당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않는다 X.
예, 12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것도 매년 나오는 정답 대본이죠. 양벌 규정. 종업원의 행위와 별도로 영업주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이 영업주의 책임은 본인의 별도의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은 처벌받지 않고 영업주만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조금 어렵게 표현했을 때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된다. 틀린 지문. 그래서 보시면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 X.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없다. X. 동그라미 2번 지문. 이건 뭐 통고처분 동그라미. 마지막에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X. 통고처분, 과태료 둘 다 행정소송 대상 안 되죠. 근데 이유는 좀 다르죠. 이유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통고처분은 그냥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닌 것이고, 과태료는 만약에 쌩 까고 있으면 강제징수 들어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 이유 갖고도 바꿔서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낸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지문. 맞는 지문 정답 지문으로까지 냈죠. 두 줄 괄호로 묶어두시고, 아직까지 날짜 가지고 장난질은 하지 않았지만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지문 나올 만한 놈이 나왔고요. 동그라미 4번. 몰라도 정답을 가려내는 데는 지장 없었겠지만 과태료 재판에는 행정소송과 같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인 바, 한번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 과거 지방직에서 요거 틀린 지문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적용되는 반면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여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과태료 금액을 직접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줄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과 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냥 과태료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걸 심사하는 거지, 여기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원래 과태료보다 더 많이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를 받지 않겠지만. 13번 문제 보시면 기억 나올 놈이 나왔죠. 기억 기호의 동그라미 하시고,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없더라도 여기서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동그라미,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옛날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럼 얘를 내보내야지 철거를 하겠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철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칠 테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법원에다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이 경우에 따라서 1년 넘게 걸리겠죠. 그래서 최근에 2017년도에 판례가 철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별도로 끄집어내는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연히 이제 행정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줄 일이 있어가지고 현직 변호사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야 이거 법원에다가 강제집행부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부수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변호사가 얘기 안 하는 거죠. 야 근데 어떻게 끄집어내? 안 나가는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데 안에 있으니까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차원에서 경찰관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별도로 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그 결론도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과거 지방직 구급에서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을 통해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여러분들 매년 나오는 지문, 강제집행이 되면 절대로 민사집행 안 된다, 민사소송 안 된다, 이건 매년 나오는 지문이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행정청이 강제집행을 안 하고 있으면 대위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은 지나가셔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한번 눈에 발라두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 참고로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이 공법상 행위냐 사법상 행위냐라고 물으면 일반 재산이네, 사법상 행위. 하지만 사법상 행위든 공법상 행위든 법률 규정이 있으면 깡패죠. 대집행, 공유재산, 국유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법상 행위라더라도 대집행 된다. 두 번째, 돈은
사법상 행위건 공법상 행위건 돈은 무조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돈 문제, 대불효 지급은 사법상 법률 관계이므로 여기까지 맞는 지문,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 여기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그렇죠. 사법상 행위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나오는 지문, 강제 집행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민사소송 안 되죠. 그래서 따로 민사소송으로 대불효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X. 디귿 기호에 X 처리하시고 매년 무조건 나오는 지문입니다. 예, 그리고 리을 기호에도 X 처리하시고 대집행과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 있죠.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만 대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지정지 금지 안 되고 인도명도 퇴거 안 되고. 여기서 혹시나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인도명도 퇴거는 대집행이 안 된다고? 네, 절대로 대집행 안 됩니다. 근데 기업 지문과 관련해서 인도명도 퇴거 대집행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서? 네. 차이가 있는 게 인도명도 퇴거 그 자체는 대집행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건물 철거할 때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 대집행 과정에서 별도로 권한 필요 없고 경찰에 신고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구분해서 혹시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분들은 이참에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디귿 리을 확실히 틀린 지문이고 기억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맞는 지문. 니은도 출제되었던 특히 지방직에서는 여러 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발라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시험과는 좀 관계없지만 이 대위라는 말은 민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간다. 대위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또 교수님들 민법 모르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법 모릅니다. 잘. 한 과목만 계속 한 법만 보다 보면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민법 대위 알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민법을 제일 잘했어 라고 하면서 민법이나 형법에서 정말 중요한 논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곁다리로 넣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 예, 14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른바 성결 문제라고 문제를 대놓고 주네요. 성결 문제는 어떤 논점이었더라? 공정력이 떠올라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지문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라는 단어 밑줄 처리하시고 무효인 경우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돈을 달라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세금을 반환하라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무효인 경우에는 다 된다. 예, 동그라미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 밑줄 처리하시고 공정력과 관련해서 만약에 취소 사유다. 부당이득은 안 되지만 국가배상은 처분의 효력과 충돌되지 않죠. 위법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에서 인용할 수 있다. 결론만 출제라는 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X. 여기서 문제 끝나버렸네요. 네.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건 마지막 줄만 밑줄 처리하시면 되겠죠.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동그라미. 면허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니까 무면허죄가 성립하지 않더라. 예, 동그라미 4번 지문 이건 공정력과는 조금 관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영업허가 취소를 받았습니다. 근데 영업허가 취소를 받아도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저는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영업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영업허가 취소 안 받은 거죠. 그러면 저는 무허가 영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근데 서술어가 좀 다른 게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말을 했지만 결과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매년 나오는 지문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내용. 예, 15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계약 첫 번째 줄에 여섯 번째 어절 공공계약 밑줄 처리하시고 읽어보시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같은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처리 내지는 강조하시죠.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 않는다. X.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해서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맞는 지문 정답으로도 국가직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 틀린 지문은 정답으로는 잘 안 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OX 포인트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2번 지문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유용역 운영 계약까지 밑줄 처리하시고 강론에서는 뭐게라고 정답으로 묻습니다. 참고로 특허입니다. 총론에서는 공법상 계약이다. 틀린 지문.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 두 가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계약직 공무원, 지원금, 보조금 이것 빼고는 공법상 계약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다른 거 공법상 계약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 동그라미 2번은 기호에 X 처리하시고 별도로 정답 지문입니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냥 민사소송 마지막 단어 틀렸죠.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소송이죠.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 예, 그게 중요한 정답지문. 추가로 나오는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B급 정답지문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계약할 수 있다. 참고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무조건 적용되죠. 예, 동그라미 4번 지문 예, 간접 추출 형태로 푸셔도 좋고요. 예,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법상 계약이다. 예, 공법상 계약은 절대 아니고요. 왜?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지원금, 보조금 이것만 공법상 계약이니까. 예, 그래서 전부 다 기출된 지문으로 구성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보시면 예, 1번 지문 취소 소송이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즉 사정 판결의 개념이죠. 마지막에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는 사례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안 되죠. 근데 문제에서 취소 소송의 판결이니까 예, 사정 판결할 수 있다. 그래도 이런 거 내면 은근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 끝내버리지 않고 계속 2번 지문 푸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2번 지문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그런 처분을 할 의무를 진다. 얼핏 맞는 지문 같지만 결과를 제거할 이런 의무는 있지만 영업허가 정지 처분은 그 자체 판결에 의해서 형성력에 의해서 곧바로 취소되는 겁니다. 별개의 행위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 그거 해설에다가 밑줄 처리 한번 따라서 밑줄 처리해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소 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지 별도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그거 오답 포인트로 낸 건데 이건 개념 내지는 뭐 원리 이런 것에 해당하는 바 정답 지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온 적도 있고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지문 예, 요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죠. 2020년도 국가직 9급에 나와서 그 이후로 계속 중요하게 1년에 한 문제씩은 내고 있는데요. 자, 참고로 첫 번째 거부 처분은 각각의 거부 처분이 모두 다 처분이죠. 그러면 2차, 3차 거부 처분을 하면 그래서 2차, 3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처분에 대해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가 배수 판결을 받으면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죠.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사가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기판력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새로운 사유가 나온다 내지는 그런 특정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제 더 이상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사 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밑줄 처리하시고 공사 중지 명령은 이제 적법한 겁니다. 계속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공사 중지 명령에 여기서 밑줄 처리하시죠.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X 없다. 이건 기판력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도 틀린 지문을 해결할 수 있고요. 거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중요 판례입니다. 예, 그리고 4번 지문 첫 번째 줄에 6번째 어절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 그러면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에부터 밑줄 처리하시죠.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 X 있다. 처분 시에 존재했는지 이후에 존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 존재하면 무조건 다른 사유죠. 어쨌든 궁극적인 키워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판결과 충돌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처분 시에 존재했다 하더라도 판결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라면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 이후라고 말하면 그건 당연히 다른 사유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 대본입니다. 그래서 4번 기호에도 X 처리하시고 3번 기호에도 X 처리하시고 2번 기호에도 X 처리하시고 전부 다 정답 대본으로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인 바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17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 이것도 최근에는 좀 뜸하지만 한때 한 2016년까지는 거의 매년 나왔던 지문입니다.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는 별개죠.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행정심판이든 소송이 제기되면 행정청에 문서가 날아갑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네.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는 별개니까. 예, 다만 좀 관계없는 논점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가 별개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행정청이 알아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직권 취소를 해달라 처분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은 없다.
이것도 8년 동안 무조건 나오는 미친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요. 예, 동그라미 2번.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 만약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여기서 밑줄 칠하시죠. 처분 변경 명령 제결을 할 수 있다.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제결할 수 있는 게 3개죠. 취소 제결, 그리고 변경 제결. 심판은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직접 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변경 명령 제결할 수 있다. 보통 쉽게 틀린 지문 나올 때 취소 명령 제결 못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가지 할 수 있는 거 이참에 좀 암기해 두시고, 예, 여기서는 맞는 지문 정답으로 냈네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위에 문제를 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쉬운 문제인데요. 예, 마지막에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거 사정 제결이죠. 위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사정 제결 못하죠. 따라서 두 번째 어절 무효확인 심판 동그라미 마지막에 기각할 수 있다. 있다 X.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 무효확인 소송과 동일하게 사정 제결 못한다. 동그라미 3번 기호에 X 처리하시고, 예, 동그라미 4번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요거 모의고사에 제가 매년 내는 거죠. 행정심판은 이때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정답지문 절대로 never 죽어도 한 번밖에 못합니다. 다시 행정심판은 절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엮어가지고 틀린 지문 잘 내는 게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재결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심판은 절대 무조건 한 번만 가능하다. 예, 4번 기호에도 X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8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보통 박스를 굳이 안 봐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뭐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됩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데 갑의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소송 자체가 적법해야 되죠. 소송이 위법하면 집행정지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요거, 예, 여기서 들러리 지문으로 냈지만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답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고, 예, 실제 그 전에 정답 지문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 혹시나 암기 못하신 분들은 해설 통째로 2줄 밑줄 처리하시고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당연히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조문상으로는 없더라도.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 2022년 1월 5일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 심판을 제기해서 2022년 3월 29일 날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고, 이건 함정이죠. 그 재결서 정본을 2022년 4월 2일 송달받은 경우, 송달 동그라미. 재결이 언제 있었느냐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죠. 취소 소송의 기산점은 1월 5일 아니죠. 1월 5일도 아니고 3월 29일도 아니고 4월 2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호에 X 처리하시고, 재결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99%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딱 하나 예외가 있으니 재조사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예, 동그라미 3번 의무이행 심판. 일단 의무이행 심판 밑줄 처리하시고, 예,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여 명령 제기를 있었음에도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여기서 틀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중요 정답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처분은 오로지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간접 강제는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의무이행 심판이네. 아, 그러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지. 하지만 직접 처분 두 번째 오답 포인트,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직권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간접 강제와 지금 보시는 직접 처분은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된다. 참고로 좀 관계는 없지만 임시 처분은 집행정지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집행정지도 임시 처분도 직권으로 할 수 있더라.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을이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기속력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로 보죠. 따라서 간접 강제가 된다. 그래서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도 정답 지문이지만 수차례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예, 좀 너무 뻔한 문제네요. 동그라미 기억, 조합 설립 인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이름만 인가지 특허다, 특허.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을 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그래서 니은은 관리처분 계획 안을 만들었구나. 네, 어쨌든 디귿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이건 이름도 인가고 실제로도 인가. 동그라미 1번 기호에 X. 예,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A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안이라는 말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해설에 관리처분계획안 동그라미, 당사자 소송 동그라미. 일단 재건축 조합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민사소송의 대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직원을 잘랐다. 이런 건 신분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몰라도 지나갔다라고 상관없이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거 있죠? 매년 무조건 나오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항고소송. 동그라미 3번 기호의 동그라미 하시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리얼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비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 요거는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도 없고 틀린 점은 나온 적도 없지만 이참에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판례가 밑에 해설에 제가 실어놨죠. 그래서 구청장 X 처리하시고 조합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시 정답으로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명색이 전원한 빛의 판결이라서 이참에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예고한 겁니다. 예,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문 매년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재결에서 판결회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여기서 이미 틀렸죠. 재결은 기판력 절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재결이 확정되었다. 내지는 뭐 불가쟁력으로 통해서 확정되었다. 하지만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와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무조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에 없게 된다. X. 재결에서 그 불법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절대 기판력과는 다르다.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 예, 무효인 처분에 대해 여기서 몇 조 처리?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만약에 무효 사유인데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면 취소 소송의 적법 요건에 갖춰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다 틀린 지문. 동그라미 3번 지문. 예, 이건 뭐 웃긴 짬뽕 같은 틀린 지문인데요. 거부 행위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슬러시.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X 처리하시고 한 번도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들러리로도 나온 적이 없고요. 일반적인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뭐 제외한다, 뭐 뺀다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4번 지문. 예, 요새 심상치 않아서 계속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모의고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처분 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 공무원이 기간을 잘못 알린 겁니다. 그러면 심판은 책임져야 되죠.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행정부 공무원은 책임집니다. 하지만 판사는, 법원은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그러한 통보받은 경우의 신뢰 이익은 통지받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 최근에 심상치 않아서 암기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해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 지문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딱 한 문제, 아까 재량을 골라라라고 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지 기역, 니은, 리을인지 헷갈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A급 정답 지문만 암기하셨던 분들은 그거는 보기가 좀 헷갈린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던 바 전반적으로 준비를 충실히 하신 분들은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죠. 물론 나는 한 시험만 집중적으로 대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 한 번만 시험을 쳐서 합격하는 경우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얼마나 시험이 끝나고 내가 늘어져 있고 퍼져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다시 몸과 마음을 다잡는지가 결과적인 시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가장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쉬시면서 체력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나 모쪼록 결과에 대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